자, 안녕하세요. 첫판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차량이 옆에 있는 엑센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엑센트 신형인데요. 2011년에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엑센트 신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립니다. 그때 그냥 엑센트라고 하죠. 이번 엑센트 차량의 주 고객층이 젊으신 분이나 아니면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옵션이나 실내 외관 또 기능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엑센트 차량 소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엑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센트는 1.4 엔진과 1.6 엔진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차량은 1.6 GDI 엔진입니다. GDI는 엔진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1.6 GDI가 1.4보다는 힘도 좋고 연비도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 금액도 1.6이 좀 높죠. 자, 이번엔 차량 등급인데요. 탑 등급입니다. 옵션이 얼만큼 많이 장착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데 이번 차량은 출고할 때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탑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버튼 시동 스타트만 보셔도 이번 차량의 등급을 알 수 있겠죠. 최초 출고된 날짜는 2012년 7월이고요. 이제 9년차 접어드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0만 6천 km 주행했으니까 1년에 약 10,000km씩 주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판 부위 교환은 뒷문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뒷문 한 개가 교환됐다는 거고요. 주요 골격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볼트 4개만 풀면 뒷문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사고 판정인 거죠. 자, 이번 차량의 판매 금액은 690만 원인데요. 부식이 많지는 않은지 또 구입하시고 당장 교체할 부품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이 차량에는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 첫 번째 장점이 엔진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 1.6 GD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자동차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1.6 엔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 오일이 소모된다는 건데, 원래 엔진 오일이 소모가 되면 안 되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기간에 문제가 됐던 엔진들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기간이 출고된 지 10년이 안 되거나 16만 km가 안 된 차량에 한해서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차량은 엔진 오일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10만 km대 엔진을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엔진 오일이 소모된다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엔진 무상 교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1.6 GDI 엔진, 아반떼나 엑센트, 소울 이런 현대기아차의 준중형 차량을 보시면 10년이 넘었거나 16만 km가 지난 차량들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하지만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들은 가격이 꽤 높습니다. 엔진을 교체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엑센트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1인 차주가 관리했던 차량입니다. 차주가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9년 동안 한 차주가 차량을 관리해서 이 차량의 상태는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처럼 엔진 리콜도 꾸준하게 챙겨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급의 엑센트보다는 차량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1인 차주 얘기가 나와서 보험 이력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렌트차나 영업용차가 아니었고요. 소유자 변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침수, 전손, 도난 피해 없던 차량이고요. 이처럼 보험 이력도 깔끔한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제 하체 점검하러 바로 가볼게요. 우선 하체 점검할 때 부식 상태부터 보는데요. 이 차량은 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뼈대 부분에도 부식이 없고요. 부식되면은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자, 뒤에 가장 뒤쪽에도 부식 없이 깔끔하네요. 머플러에는 어느 정도 부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타이어를 잡아주는 이런 너클 부분에도 부식이 없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부식이랑 크게 관계없고요. 첫 번째 돈 들어야 할 게 나옵니다. 뒷타이어입니다. 뒷타이어는 이제 30% 미만으로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번 엑센트에는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당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한 80% 이상 남았고요. 굉장히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운데를 지나서 이번 차량은 엔진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엔진을 어디서 교체받았냐면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를 받은 차량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210622 돼 있죠. 이게 21년 6월 22일 날 만들어진 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진을 교체받았고요. 교체받은 이유가 1.6 GDI라는 엔진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점점 소모되는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이 발견되면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엔진 교체 받았고요. 엔진 오일도 교체를 받았습니다. 자, 뒷타이어보다는 앞타이어가 상태가 좋고요. 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타이어 40%면 한 10,000km 정도 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처럼 절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앞뒤 브레이크 라이닝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하체에서 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봤습니다. 앞쪽에 사고가 없던 차량이고요. 가장 앞쪽으로 나와 있는 뼈대 부분에도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앞쪽에 사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유 없고 사고 없고 부식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엔진룸 쪽의 소모품 상태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액이 가장 잘 보이죠. 부동액이 왜 이렇게 빨갛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대기아에서 한 1년 전쯤에 초록색 부동액에서 이렇게 빨간색 부동액, 고급 부동액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서비스센터에서 부동액 교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부동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엔진 오일은 지금 교체 중이 아니고요. 엔진 오일 교체도 얼마 안 됐고, 옆에 벨트나 이런 부분도 크랙 없이 깨끗합니다. 미미도 교체하신 것 같고요. 자, 배터리는 2017년 배터리입니다. 충전 상태 굉장히 좋고요. 끝까지 사용하셔도 별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 오일 교체는 한 3,000km 정도 타신 것 같고요. 2,000km 더 타시고 엔진 오일 교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까 브레이크 라이닝 상태 확인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오일인데요. 앞으로 40,000km 더 타시고 브레이크 오일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차량은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습니다. 100,000km 대 미션 오일을 교체할 주기가 됐는데 전 차주님께서 관리를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미션 오일은 50,000km 더 타시고 교체하셔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엔진 교체하시면서 프론트 케이스의 누유나 아니면 로커한 카바 쪽, 그러니까 엔진 전반적으로 누유를 다 잡았고요. 관련된 가스켓도 다 교체됐기 때문에 앞으로 엔진 쪽 누유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액센트 외관 상태 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흰색 차량이고요. 타이어는 16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하부 쪽도 마찬가지고 측면에도 이색 현상이 거의 없고 범퍼도 색깔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관리 안 된 차량들은 도어 쪽에 문콕이 많은데 이번 차량은 문콕도 거의 없고요. 일반적인 스크래치도 많이 없는 차량입니다. 10년째 다 돼가는 차량이고 10만 킬로 주행했지만 외관은 꽤 깔끔합니다. 자, 썬팅 상태를 보시면 바깥쪽에 썬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안이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 좋은 썬팅들을 사용했고요. 반대쪽인 운전석 쪽에도 문콕이나 외관 스크래치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실내 옵션과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동 접이 미러 보이는데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가 펴집니다. 자, 아래쪽에는 전동 조절 미러라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 각도를 아래쪽, 위쪽,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운전석에만 파워 윈도우가 되어 있어서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윈도우가 올라가죠. 자, 엔진 시동을 걸 때는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밟으시고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엔진 시동 바로 걸렸고요. 자, 주행거리는 106,084km 주행했고요. 좀 아쉬운 게 핸들에 가죽이 약간씩 벗겨져 있습니다. 사용감이 좀 있죠. 요거는 핸들 커버를 장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좀 보기 싫은 게 좀 감춰지겠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핸들에는 음량 조절 장치하고 또 모드 선택하는 거, 라디오와 CD, 블루투스 이렇게 선택하는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 전화 받고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음성 인식까지 가능하고요. 자, 가운데를 센터 패시아라고 하는데 가운데에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이 위쪽에 매립된 것도 있고 아래쪽에 매립된 것도 있는데요. 아마 보기 좋은 거는 아래쪽에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는 게 보기 좋을 겁니다. 자,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는 기어를 R로 이렇게 바꾸시면 후방 카메라가 바로 틀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프로테 에어컨인데요. 이렇게 26도라는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맞게끔 풍량을 조절해서 26도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프로테 에어컨 자체가 등급이 높은 차량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는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한 번 더 누르시면 1단, 2단 조절이 가능하죠. 자, 스마트 키는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USB aux 단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미러 되어 있는데 하이패스는 이 뒤쪽에 꼽으시면 되고요. ECM 눈미러가 뭐냐면 야간 운전할 때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뒤쪽에는 2채널 블랙박스, 앞에 게 1채널, 자, 뒤에 하나 돼 있죠. 요게 2채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뒤쪽 가볼게요. 자, 뒤쪽에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밑에 매트 상태도 괜찮습니다. 사용감이 많이 없네요. 자, 이번 차량에는 아이소픽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 레버를 올리시면 뒷좌석이 접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긴 부분이 6이고 저 짧은 부분이 4부분인데 4부분도 레버를 올려서 앞으로 제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이 가능한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6대4 분할 시트라고 하는데요. 준중형 차량에는 좀 과한 옵션이지만 액센트에는 공간 활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6대4 분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앞좌석 가죽 시트도 사용감은 약간씩 있지만 괜찮은 상태고요. 벗겨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자, 안전사항 옵션이 운전석 에어백과 조수석 에어백 되어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커튼 에어백과 함께 사이드 에어백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은 빵빵하게 다 장착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차량에는 담배 냄새가 없습니다. 천장에도 담배 자국이 없고 냄새도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깔끔한 차량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센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액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9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엔진이 교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번 차량은 성능 기록부를 받았는데 올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핸들을 돌릴 때 떡떡 소리가 약간 나는데 이게 오무기어라는 부품이 고장이 나면 이런 소리가 약간씩 납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고 약간 귀찮더라도 성능 보증을 받으셔서 오모기어를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교체 받으시고 뒤에 타이어 교체하시면 큰돈 들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차량으로 아반떼도 있고 K3라는 차량도 있는데요. 그 차량들보다는 연비가 더 좋습니다. 같은 플랫폼이라고 뼈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무게가 약간 작게 나가거든요. 특히 1.6 GDI 엔진이 연비 좋기로 유명한데 그 엔진 자체가 아반떼에도 들어가고 K3에도 들어가고 이번 액센트에도 들어가는 동일한 엔진입니다. 아반떼나 K3보다는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렇다고 실내가 많이 좁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내 공간을 잘 뽑기로 유명한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요. 아반떼보다는 다소 머리 공간이 약간 낮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안 됩니다. 소형차 치고는 트렁크가 넓은 편이라서 웬만한 중형급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혼자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통학시킬 때 또는 초보 운전을 운전 연습할 때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정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오랫동안 타셔도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차파현 채부장이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파현 채부장이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차량이나 구매 대행을 맡기실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차파현 채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